블루투스 스피커를 잠깐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 등에서 2.4GHz의 무선 전파로 오디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부에 DAC,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와 앰프를 통해서 소리 신호로 바꾼다. 자석과 보이스 코일의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진동판을 떨려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무선 전송 및 전기 음향 변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페어링 및 데이터 전송 2.4GHz UHF 전파를 사용하여 소스 기기와 폰과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렇죠. 무선 전파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2.4GHz UHF 전파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에서 수신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가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보통 0과 1 이걸로 진법수로 들어오는데 이걸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폭, 변환된 약한 전기 신호를 스피커 유닛이 작동할 수 있도록 큰 전력으로 증폭한다. 그래서 소리 변환, 증폭된 신호가 코일에 흐르면 연구자석과 반응하여 진동판을 앞뒤로 흔들고 이로 인한 공기 진동이 소리가 된다. 블루투스 프로토콜, 기기 간 안정적인 무선 연결, 오디오 코텍,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압축 해제, 전자기 유도, 전류 흐름을 물리적 진동으로 바꾸는 원리. 제가 뭐 어떤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어떤 전기신호를 할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꿀 때 이 부분을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스페인어, 영어로 통화를 하듯이 대화를 하면 즉각적인 번역가가 옆에 얘기해, 통역사가 옆에 있으면 시간이 지연이 되지만은 다 영어로 공통 언어로 통일하면 속도가 처리가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신호를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꿀 때 영어라는 방법을 다 공통 언어를 만들어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전 세계 공통 언어로 78 얘기하면 전 세계 어디서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로세로 높이로 분석해서 내 목소리로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몰라도 아프리카 그쪽은 그쪽 목소리로 이렇게 변환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진법수가 국제적인 약속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그것대로 하고 1번 모드는 그렇게 2번 모드는 이게 숫자 방식의 약속 또는 3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이렇게 해서 모드를 틀리기 위해서 현재 기기를 바꾸지 않고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신호에서도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광신호로 바꾸는 기기에서도 무슨 약속으로 돼 있든 간에 2번 모드, 1번 모드 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모드 이렇게 해서 서로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뎀 같은 거 셋톱박스 같은 것도 디지털을 아날로그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날로그 그다음에 모뎀 뭐 셋톱박스는 디지털로 들어오는 것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모뎀은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데요. 이런 기기에도 동일한 이런 개념과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꼭 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숫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약속을 해서 속도 처리를 빨리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이쪽 좌표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가로세로 뾰로게 깊이까지 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게 무슨 색깔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시하거나 진법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쭈루루루루 나열해요.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천분의 만분의 축소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가하면 큰 파일이지만 가 나누라면 작은 파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 다른 유선이나 무선에 각각 다른 통신 통로를 잘라가지고 암호 처리해가지고 각각 보내고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컴퓨터 CPU, GPU, DRAM, HDD도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전극도 여러 개로 대중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SSD도 그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도 한 회사에 100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신호를 동영상기를 100개 청결을 해서 동시에 이게 그것을 저장하거나 각각의 100대 또는 그 통신을 끊어갖고 외부 저장하고 다시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가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조립이 안 되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파일에 대해서 컴퓨터 자체에서 번호를 이렇게 특별히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모든 파일 처리에 대해서 비밀번호 부여하거나 이메일 같은 거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용 이런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에도 비밀번호를 두거나 암호 프로그램을 둬서 그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해석이 되거나 그것이 비밀번호가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목소리 인식 이렇게 비밀번호일 수 있다. 이것을 복합할 수도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 해가지고 회사 한번 들어올 때나 집안에 들어올 때 또는 금고 열 때도 자기 얼굴이 인식이 돼야만 비밀번호 열 수 있는 카메라에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 조종할 때도 이렇게 얼굴이 인식되어서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 이렇게 적구지 조종 못하기 위해서 암호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딱 안 구워 그러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있어야지 조작이 가능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그 시각도 동일한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 시각마다 바꿔서 이렇게 어떤 전파를 바꾸거나 암호를 바꿔서 통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또는 그 안에서 드론이다, 로봇이다, 그래서 전쟁 무기다, 무엇이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모든 파일을 처리할 때 암호를 거기다 부여해서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어떤 가전에서도 가능하고요. 회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데이터 센터, AI 센터 이런 데서도 암호를 자기네에서 처리한 모든 이렇게 파일에다가 암호를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외부 해킹 파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식별번호처럼 그것이 없으면 잡아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오디오 음성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것도 이게 오디오 음성이다 그러면 오디오 음성 같은 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80억 인구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0분의 1 숫자 방식이나 진법수로 착각 찍어서 1000분의 10,00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서 전장 저장한다라고 했었는데 촉각 정보 이런 것들 감각 정보 그다음에 냄새 정보 이런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어떤 카메라 인식 이게서 보는 거와 틀리 이것을 이쁘다 아름답다 사람마다 각각 틀리게 보는데 그것조차도 숫자로 표시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그리고 워키토키 기술에서도 그렇고 제가 모든 전파에다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 기술에서도 내가 보낸 어떤 내가 보낸 정보에다가 전파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일반 잡음이 끼어드는 것을 다 제거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걸 둬가지고 워키토키 음성을 깨끗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또는 TV, 유선전화에도 둘 수 있습니다. 스피커나 이런 마이크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음질을 깨끗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든 카메라 인식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것도 입체로 이게 색을 구현하는데요. 그림 그릴 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입체인 것처럼 안 보이시나요? 네, 입체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죠. 네, 그림 그릴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모든 카메라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입체로 모든 것을 본다. 사람도 각각 입체로 보고 지금은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이 입체로 안 돼 있습니다. 입체로 보고 그 사람은 각각 옷을 바꿔 입어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각각 알아본다는 거죠. 입체로 사람이 알아보듯이 입체로 봐서 각각 알아본다. 그래서 재고 관리하든지 각각 대응할 수 있다라고 물건 가격까지도 선정할 수 있어요. 식당 같은 데 드나들 때 이것을 제가 몇 명 체크 들어온지 사람도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하나 카운트하거나 빗방울 같은 거 몇 개 떨어지는지 그것도 카운팅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는 못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작 감지를 기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파로 이렇게 쏴가지고 하나는 군에서 이제 이렇게 무기 탐지, 사람 탐지 두 개로 가거나 열화상 카메라에다가도 전파로 탐지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건물 안에 이렇게 스캔해서 저주파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람이다 그럼 적군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번호를 일련 번호를 붙여서 특정 목표를 향해서 지시하면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 플래닛인가 이게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사람 이것을 파악하거나 일련 번호를 비춰서 하시던데 이걸 제 기술인 것 같은데요. SK에서 저기 하시지 마세요. 다른 기술은 또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게 제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어떤 전쟁 모드를 1개, 2개, 3개, 5개 이렇게 모두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을 조종사 선택 또는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프로그래머가 다시 몇 가지를 추가시키는 방법을 해서 아니면 여기 자율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전쟁 모드를 익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릴이나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쓰시지 마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율주행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전파 tam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올 때도 이렇게 안개 낄 때도 전파 탐지해서 하거나 군인이 이렇게 가벼운 전탄 탐지기를 해서 카메라 인식을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앞에 사람을 갖다 체크를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열 화상 카메라, 열 탐지, 전파 탐지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안 보일 때, 암흑일 때 이렇게 불을 켜지 못할 때도 전파 탐지로 해서 이것을 탐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런 건 전파 이게 전파 탐지기를 이렇게 지급하시면 제 기술이다. 뭐 열탐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체크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시가전 할 때도 좋겠죠. 시가전 할 때 딱 탐지해가지고 그래서 딱 거기 발견하고 딱 쏜다는 거죠. 어두울 때도 되고. 집안의 CCTV도 전파로 누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파로 탐지해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알려주거나 112에 전화하거나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쪽에서 상호 버튼을 눌러가 지금은 이제 녹화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갖고 나하고 같이 쌍방향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람 들어올 때 이렇게 불빛을 확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블랙박스에도 이 기술을 들거나 모든 카메라에도 들 수 있는데 모든 캠코더를 일반 CCTV 카메라로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기 그럼 적외선 기능을 둬가지고 이걸로 대신하자.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전파 탐지 가능하고 사람 오면은 불빛을 딱 해서 이렇게 딱 찍어서 환하게 찍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포커스 기능. 뭐 차량용 블랙박스 내에서도 차량 건들 때도 그렇고 일반 카메라 이것도 포커스 그 사람 얼굴을 집중적으로 포커스 크게 확대해서 찍어서 전송하는 기술 그 사람의 행위도 그렇고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작을 움직였다 그러면 동작 감지 또는 소리 감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화면에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을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파 탐지로 해서 열화상 카메라들 밤에 안 보일 때도 탐지해서 몇 미터 거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싹 보거나 다가오는 금속 탐지, 차량 탐지라는 거죠. 사람 탐지도 할 수 있다. 전세기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원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하피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또 바닷속 지도, 하늘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만들어서 국정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한 올해 영상 장비도 가로세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 깊이까지 해서 정확히 전파를 각각 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쏴가지고 입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요. 전자현미경에도 가능하다. 하시면 저 기술에 이 카메라 지금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해서 렌즈를 쓰고 각도별로 통합해서 렌즈가 움직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촬영 카메라 감독이 이게 효과를 주듯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지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동시에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촬영용 블랙박스 역할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